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카라큘라, 사이버 레커로 분류되는 그 유튜버였죠. 카라큘라가 쯔양에게 보낸 그 장문의 옥중 편지를 저희 YTN이 좀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자, 일단 카라큘라가 왜 구속이 됐는지 이 상황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쯔양이라는 이제 유튜버를 여러 가지 이제 공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협박을 통해서 금품 내지 이제 이익을 갈취를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일부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구제혁이라는 이 유튜버의 이러한 이제 공갈 행위에 대해서 카라큘라가 방조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 실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방조의 혐의를 받냐면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카라큘라가 구제혁에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폭로하는 영상 만들지 말고 그냥 돈을 직접 받아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이제 이야기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뜯어내는 게 너에게 더 이익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녹취가 다 공개가 됐고 이런 부분이 이제 증거로 현출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조 혐의는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네. 이 편지 내용이 이제 주로 미안하지만 도의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억울하다.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5장에 걸쳐서 적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사과의 의미로 편지를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일부 사과를 하는 내용은 들어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본인이 이제 도의적으로는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저렇게 구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법적인 다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러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이 편지를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다 가서 이것이 만약에 어떤 관련 재판에 현출이 된다면 마치 본인이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될까봐 도의적으로는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붙인 것으로 좀 눈에 띄었고요. 더불어서 내가 도의적으로는 사과하지만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협박해서 돈을 받을 의도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좀 저지르지 않은 행위로 이렇게 벌받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쯔양 씨가 어떠한 구제라든지 어떠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을 기대하고 사실 이걸 보낸 건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재판을 앞두고 이 편지를 보낸 게 그러한 기대의 의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일말의 희망은 가졌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방조의 혐의이기 때문에 구제혁 씨와 물론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혐의 자체만을 두고 보면 구제혁보다는 이제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직접적인 공갈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제혁은 직접 공갈을 한 당사자고 그것을 옆에서 부추기면서 해라 한 방조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쯔양 측에서 어떠한 선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처벌불원 의사라든지 이런 것만 있다면 사실은 내 죄책이 훨씬 좀 가벼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제 편지를 보냈을 것이고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알았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후에도 언론 공개가 만약에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카라큘라 포함해서 지금 구제혁 5명 정도가 재판을 받았는데 그 카라큘라와 구제혁 모두 혐의를 부인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죄송하다 내지는 본인의 죄를 달게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제혁이라든지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모두 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고요. 그리고 유튜버 주작감별사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이 최 변호사도 역시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기일에 진술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유보적인 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라큘라가 보낸 옥중 편지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쯔양이 나서서 어떠한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내지는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선처를 바란다라는 어떠한 합의서 내지는 확인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내가 이렇게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크게 양형의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렇게 내가 정말 사죄를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것이 이제 반성의 기전을 보인다라고 해서 유리한 양형
양형 요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뭐 무조건 덮어놓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사과의 의미로 좀 읽히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것을 반드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채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아했던 게 그 구제역 측에서는 이제 첫 재판에서 모두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본인에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되짚어 보자라면 본인은 정말 억울해하고 있다라는 걸로 사실 생각이 되기도 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분을 한 그런 네. 포인트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다 감수를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이제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배심원단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예. 배심원단이 나의 무죄 내지는 나의 결백함, 억울함에 대해서 알아줄 거야라는 생각에서 사실 시작을 한 것인데 객관적으로 외부의 시각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과연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 전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서 배심원단의 의견이 뭐 재판장의 의견을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배심원단이 만약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일부에 대해서 재판장이 무죄로 판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칫 여기서 다 유죄가 인정돼 버리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재판 전략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